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오늘도 덥겠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한여름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원주 한낮 기온이 오늘 31도까지 올라가겠는데요. 특히 낮 동안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치면서요. 자외선도 무척 강하게 했습니다. 또 하늘은 맑지만은 공기가 탁하겠다고 하네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좀 답답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자나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코로나19 이후에 하락세를 기록했던 소비자 심리, 경기 전망, 좀 5월에 들어서면서 조금 이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자 과연 재난지원금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좀 소비자 심리에 좀 변화가 있는 것인지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이 학교 급식 농산물 공급 농가가 피해를 입었죠.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강원도 내 이슈와 또 주요 소식들 전해 듣는 시간도 함께하도록 하죠. 6월 8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강원도 내 초중학생들이 4차 등교를 하면서 단계적인 등교가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단계적 등교 수업은 지난달 20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총 3차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도내 663개교 중에서 53개교는 학년별, 학급별 시차 등교를 하거나 또 격일, 격주로 원격 수업 및 등교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은 전체 학생들의 3분의 1 또는 3분의 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원주 골목 카니발이 오는 20일 중앙동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원주문화재단은 오는 9월로 예정된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날 문화의 거리 등 도심 일대에서 화려한 퍼레이드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골목 카니발은 약 50m 거리에서 펼쳐지는 퍼레이드형 퍼포먼스 공연으로 올해는 원주를 비롯해서 인근 지역이 함께 참여하면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제21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시한인 오늘 여야가 각각 의원총회를 열면서 현재까지 원 구성 내용을 공유한 뒤 협상 전략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원 구성 협상에서 여야의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어느 쪽이 맡느냐인데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고 통합당은 이 거대 여당의 견제를 위해서 법사위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5월에 강원 지역 내 소비 동향 조사 결과 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현재 강원도민들의 소비 심리 지수 좀 알아보고요. 경기 전망과 또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 과연 일시적인 이 반등세를 보인 것인지 아니면 점차 좀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는지 좀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최석훈 조사역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했습니다. 5월 소비자 동향 조사, 이게 어떤 조사입니까? 네. 한국은행은 전국적으로 그리고 각 지역별로 매달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 지출 전망 등을 설문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를 소비자 동향 조사라고 하고 그 결과를 지수화한 통계 자료를 소비자 동향 지수, 영어로는 컨슈머 서베이 인덱스 CSI라고 합니다. 소비자 동향 지수는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지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현재 생활 형편, 가계 수입 전망, 소비 지출 전망 등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서 종합
지표를 산출하는데 이를 소비자 심리지수 CCSI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보다 크면 현재 경기 판단이 낙관적임을 의미하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매월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매월 듣습니다만은 이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을 넘은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예. 네, 아무래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항상 좀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시는 그 지표인데 좀 세부적인 사항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월 대비 소비자 심리 지수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강원 지역 5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4월에 비해서는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6.5포인트 상승한 82.8을 기록했는데요. 네. 이는 유럽 재정 위기 이후에 소비 심리가 회복되던 2013년 1월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참고로 당시에는 증가폭이 9.0포인트였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3월에 79.9, 4월에 76.3을 기록했었는데요. 네. 이 3월 79.9는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였고 4월 76.3은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월과 4월 소비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었다가 5월에 비교적 큰 폭으로 다시 회복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나마 좀 약간 반등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4월에 좀 오른 항목들 또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항목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생활 형편 전망, 향후 경기 전망 이 항목들이 다소 크게 증가했고요. 그리고 가계 수입 전망, 취업 기회 전망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전망이라는 것은 현재와 6개월 후의 상황을 비교한 것인데요. 이 수치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4월에 비해서 5월에 향후 경제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현재 경기 판단이라는 항목도 비교적 크게 증가했는데요. 현재 경기 판단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의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6개월 전 시점과 현재를 비교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4월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4월에 비해 경기 판단에 대한 평가가 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강원도 내의 전망을 살펴봤는데 전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전국 소비자 심리 지수는 강원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강원보다 5.2포인트 낮은 77.6을 기록했는데요. 제가 모두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6개의 세부 지수를 종합해서 산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강원 지역은 6개 지수 중에서 생활 형편 전망, 가계 수입 전망, 소비 지출 전망, 현재 경기 판단, 향후 경기 전망 이 항목들은 전국보다 높게 나왔고 현재 생활 형편은 전국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강원도보다 훨씬 낮은 5.2포인트가 낮은 77.6을 기록했는데 이것도 이제 5월에 그나마 좀 상승한 추세 아니겠습니까? 네, 5월에 반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등했는데도 불구하고 77.6이라 전국적으로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2009년의 이 금융위기보다도 더한 상황이다라는 것도 이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5월에 반등세를 접어들었습니다만은 이 국가재난지원금이라든지 꼭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 많은 이제 그 재난지원금이 이제 시중에 풀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과연 일시적인 현상인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이게 가장 그 최악 바닥을 찍고 좀 반등세로 추세로가 접어든 것인지 좀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5월에 수치가 반등을 하긴 했지만 네. 소비자 동향 지수 수치가 6월에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이 소비자 동향 조사라는 것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가 요인이라든가 향후 어떻게 지속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증가 요인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상황이라든가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5월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크게 둔화되었고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또 발표됐었기 때문에 5월에 소비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비교적 적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강원도민들의 심리에 보다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6월의 조사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향후 또 추세가 어느 정도 좀 가름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또 정부 차원에서도 요즘 뭐 다시 또 추경 대폭 중익해서 또 이제 논의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네, 부분들이 향후 경제 정책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최석훈 조사역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유치원을 포함해서요, 초, 중고, 또 특수학교 학생 가정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하네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못 가면서 급식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또 급식 재료를 공급하기로 했던 업체, 또 농가들 현재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자, 이분들을 돕기 위한 취지, 또 농산물 꾸러미 실제 또 가정에도 좀 가계 지출에 어느 정도 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좀 다목적인 목적으로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펼쳐지는데요. 당장 또 이달 중순부터 원주 지역의 학생 4만 5천여 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초중고까지의 각 가정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현재 또 진행하고 있군요. 네, 원주 지역 초중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 학생과 유치원생 가정에게 농산물 꾸러미가 전달될 예정인데요.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생산 농가와 학교 급식 납품업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판매 부진을 겪었는데요. 그동안 등교 계약이 5차례 미뤄지면서 준비된 급식 농산물 물량은 폐기되거나 헐값에 판매되어 있습니다. 원주시는 원주교육지원청과 함께 급식에 납품될 예정이었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학생 가정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원주 지역의 4만 5천여 명의 학생 가정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5천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가 전달되는데요. 각 학교를 통해 주소지를 확인한 뒤 원주시 학교 급식지원센터에서 택배를 통해 오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청 로컬푸드과 고상욱 원주푸드 팀장에게 듣겠습니다. 이번 그 농산물 꾸러미 공급 배경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가 개학이 중단되고 또한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서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학교 급식 농산물 생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 가정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중고등학교 161개 학교에 45,391명에 대해서 총 예산 24억 9천만 원으로 통해서 꾸러미를 지원하게 됐는데요. 꾸러미 안에는 토토미, 잡곡, 기능성 쌀, 구운 계란, 장류, 볶음 참깨 등이 되겠습니다. 네, 뭐 다양한 품목이 이번 또 농산물 꾸러미에 포함될 예정인 것 같은데, 뭐 이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급식비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이게 전혀 사용되지 않았죠. 이 책정되었던 급식 예산이 이번에 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원주시뿐만이 아니고 강원도 내 각 시군들도 이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도 함께 할 예정이고요. 네,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원주시를 포함한 강원도 각 시군도 함께 하는데요. 지난 3월부터 2달 동안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사용되지 않은 급식비 예산으로 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강원도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 학생 17만여 명에게 농산물 꾸러미가 배송될 예정인데요. 이 농산물 꾸러미는 춘천을 시작으로 해서 도내 각 시군의 모든 학생 가정에 배송될 예정입니다. 네. 뭐 앞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5월에 약간 반등 추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만은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어려움에 처한 이 분야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농업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조금씩 정말 막힌 곳을 좀 뚫기 위한 노력들이 함께 또 이루어져야 정말 6월, 7월 좀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앞서 강원도 차원에서도요. 이런 그 농가들을 돕기 위해서 뭐 감자라든지 아스파라거스라든지 이런 뭐 특판 행사도 많이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앞서 강원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 감자와 아스파라거스 온라인 판매를 진행했었는데요. 감자 2천여 톤과 아스파라거스 20톤 모두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해 이러한 행사를 마련한 것인데요. 강원도가 시작한 감자와 아스파라거스 온라인 특판 행사는 첫날부터 모두 완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택배 물류비와 포장재 비용은 강원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는 또 다른 품목이 완판에 도전하고 있군요. 토마토 특판 행사를 시작한다고요? 네, 감자 아스파라거스의 완판 신화를 달성한 강원도가 이번엔 토마토 판매에 나섰는데요.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토마토 온라인 특판 행사가 진행됩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강원도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 판매 가격은 4kg 토마토 한 상자당 7,000원으로 도매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 목표는 총 40톤 물량이고요. 이번 행사 역시 택배비와 포장 비용은 강원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감자 판매 때 많은 분들이 폭주하면서 뭐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었고요. 좀 화제가 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감자 오브제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또 이야기도 있었고요. 토마토는 오브제 없이 좀 모든 분들이 원활하게 또 구매가 가능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내 또 우리 지역의 주요 소식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했군요. 그 원주시 명륜동의 향교 일원을 좀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이 도시문화마을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원주시가 명륜동 원주향교 일원을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도시문화마을로 조성합니다. 원주시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원주향교 도시문화마을 조성 사업을 77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데요. 향교 일원을 공원화하고 진출입로 신설과 전통문화교육원 리모델링 등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주거 밀집 지역인 향교 주변을 옛 원주여고 부지에 들어설 복합문화 커뮤니티 센터와 연계해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향교길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네. 또 눈에 띄는 그 세부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명륜일동의 행정복지센터 이 향교 앞 대로변에 이제 신축해서 이전하기로 했는데 이게 한옥 형태로 또 만들 예정이다라고 하더군요. 재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주시는 명륜일동 행정복지센터를 향교 앞 대로변에 신축 이전하기로 했는데요. 원주 향교 소유 부지를 저렴하게 매입해 역사와 전통이 깃든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게 한옥 형태로 신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원주 향교는 청사 부지를 공시지가로 시에 매각하고 진출입 도로 편입 부지도 기부 체납하기로 했는데요. 신축 청사는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비와 토지 보상비 등 총 10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행정 절차 등을 최대한 서둘러 2022년에는 착공할 계획이라며 원주 향교 도시문화마을 조성 사업과 연계해 전통의 미를 살려 공공청사의 품격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향교와 더불어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기대가 되는군요.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지난해 12월에 반환되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토양 오염 조사 설명회도 있었고 좀 여러 명이 이제 그곳을 이제 방문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볼 기회는 없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원주인 미군 기지 캠프론 개방 행사가 또 예정돼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원주의 옛 미군 기지인 캠프롱에서 캠프 2020 행사가 개최됩니다. 원창목 시장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캠프롱의 활용 가치를 찾고 유네스코 문화 창작도시 및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기념해 문화도시 사업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첫날인 19일은 개막식에 이어 최고운과 타이거 디스코 등의 밴드 초청 공연, 문화도시 포럼 등이 진행됩니다. 또 20일에는 김소영 캘리그라피 작가의 축하 퍼포먼스와 원주 시민 공연, 토크 콘서트 등이 이어지고요. 또 행사 기간 유명 뮤지션인 나얼을 비롯해 설치 미술 분야 창작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다양한 전시 관람 행사도 열린다고 합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군요. 네. 이 캠프론 좀 말만 들었지 정말 그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번 또 방문해 보셔서 그 실체 한번 파악해 보시고 또 여러 가지 문화예술 행사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함께 또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방문이 예상되니까 요즘 또 때가 때인지라 입장 시에 까다로운 또 방역 절차도 거쳐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에 대비해 입장 시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출입차 신원 파악, 손소독 약품 비치, 관람객 안전거리 유지 등을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태장동 일원 34만 제곱미터 규모의 캠프롱은 1951년부터 미군이 주둔하던 곳인데요. 2010년 6월 평택으로 이전한 뒤 토양 오염 보건 주체를 놓고 미군과 환경부가 갈등을 빚으며 장기간 방치되다 지난해 11월에야 원주시의 반환이 결정됐습니다. 원주시는 앞으로 캠프롱을 시민 휴식 공간인 문화예술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원주시 관계자는 캠프롱에 원주과학관과 미술관, 역사문화관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번 행사 기간 곳곳을 살펴보고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안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캠프롱을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원주 서부 지역 어떤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좀 많은 분들 방문하시고 또 의견 수렴도 함께 가능한 또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또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북부지방산림청이 이달부터 8월 말까지군요.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할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산림병해충 집중 발생 기간에 맞춰 8월 말까지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하는데요. 북부지방산림청은 6월에서 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병해충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돌발 병해충의 유충과 성충은 식물의 가지와 이불을 갉아먹거나 지백을 빨아먹고 고사시키는 등 피해를 주고 있고요. 가로등과 아파트, 공원 등 도심 생활권에 국지적으로 다량 출현해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혐오감과 피부염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이 기간에 투입되는 예산도 상당하죠? 예, 맞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기간 집중 방제를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5억 원에 달하는데요. 농림지와 도심생활권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참나무 시름병 방제, 무인항공기 정밀 방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대책본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산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 보건 증진을 위해 쾌적한 산림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올해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림병해충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인데 병해충 예방도 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시민들도 많이 또 고생들 하실 그런 또 여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여튼 건강관리 잘하는 또 여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였습니다. 자, 6월 8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은요,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특히 유튜브 방송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재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의 구독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장창건, 구승의 김유진이었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